소화 이론입니다. 소화 약제, 소화 원리, 소화 효과, 소화 원리와 소화 약제와 이제 소화 설비, 소방시설이죠. 이거 설비까지 했었을 때 총 나오는 문제 형태도 똑같아. 7개 이렇게 6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이제 소화 효과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고 약제에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와. 그렇죠? 나머지에서 두세 개가 이렇게 나오겠지. 2개 또는 3개. 그 전에 약간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소화 3장에서 소화 원리 보면 소화 원리 보자. 제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연소 범위 밖으로 보내는 건데 연소 범위 밖으로 격리, 소멸, 희석으로도 분류를 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질식이다. 그죠? 마찬가지로 연소 범위 밖으로. 그죠? 질식은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는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줄이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 특히나 조심하고. 약제가 뭐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은 이런 거지. MOC 이하로 줄이는 거. 그리고 불활성화 만드는 거 같은 개념이고 LOI 지수가 높은 물질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지. 냉각이라고 보는 것들은 그냥 열을 식힌다 그러죠. 식히는 거. 발화점, 인화점 이하로 낮춘다라는 거. 대표적인 예가 화염방지기, 금속망, 튀김에 야채 넣는 거. 튀긴 기름에 야채 넣는 방법도 효과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냉각이라는 거. 그리고 끓고 있는 기름에 일반적인 뭐 상온에 있는 기름을 퍼부었어. 근데 불이 꺼져. 그런 형태는 마찬가지로 냉각입니다.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형태. 이산화탄소도 기본적으로 이제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목적은 저마원 이하의 에너지를 하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뭐가 뭐를 뜻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주된 건지 어떤 원리인 건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온도를 식히는 건데 온도를 식혀서 뭐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는 걸 방지한다 그러면 온도를 식힌 게 1차적이지만 가연성 가스가 줄어들므로써 불이 안 나게 된 거지. 가스가 안 나가는 거니까 질식 같은 개념으로 조금 이해해도 된단 말이지. 그 개념으로. 그래서 분해되는 양을 줄인다까지. 그래서 양이 안 나와서 불이 안 나오게 되면 양이 안 나온 거에 주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헷갈리지 마. 부촉매 이렇게 하는 거지. 강화액이다잉. 강화액.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촉매는 화학적 억제 소화에 대한, 그러니까 억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이온 단위, 그러니까 약간 금속 이온 단위의 물질들이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모늄이나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결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된 놈인 거냐, 어떤 놈들이 불을 끄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다음 희석이 있고 에머전이다, 그죠? 희석이 그 유화가 있어. 유화소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유화소화, 희석소화는 에머전이 아니고 에머전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지. 미안. 합니다. 에머전이 유화지, 그죠? 그래서 유류층에 유화층을 만들어낸다 등등으로 보고 피복, 공기보다 무거운 형태 가스를 덮는다. 탈수탄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요것도 좀 잘 이해되는 게 결국은 약제 편에서 얘기할 텐데 일반적으로 불 끄는 거하고 이 약제는 뭐가 구별되냐, 어떤 더 큰 특징이 있느냐 그걸 또 집중해서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약제는 하나의 소화 그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3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똑같이 불 끄는 건데 뭐 때문에 주로 꺼지냐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월소인산에 대해서 탈수탄화, 그렇죠? 탈수탄화. 그 다음에 메타인산의 방진작용, 방진작용에 방진은 아니는 그렇죠? 방진작용이다. 비누화가 많아지면 거품이 많아지니까 더 잘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산알칼리 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 이제 불편한 그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거품이다라고 생각하겠지, 그죠? 넘어가서 소화약제입니다. 공통적인 성질 등등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종류가 현행 법상으로 나와 있지. 잘 이해해놓으세요. 산알칼리제는 형식성에서 약제편에서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시험에 내기에는 좀 부담이 돼야 되는데 출제위원들이 산알칼리제가 사라졌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겠으나 그렇죠? 모르실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나머지는 됐고 넘어가서 물 소화약제 특징. 시험 무조건 나오지. 물은 비열리커, 잡열리커, 증발잡열리커, 그죠? 그리고 비중이 기준점이 돼. 1 액체 비중. 표면 장력은 어떻고, 그죠? 비압축성이라서 가압이 용이하다. 체적이 변화되면 질식해. 그죠? 불연성 물질 자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화학적 성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러한 물리적 성상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는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을 해. 수소결합 동은 딱 치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됐습니다. 딱 봐놓고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다른 물질하고 섞게 되더라도 소화효과는 계속해서 발휘가 되지. 대표적인 예가 포랑 섞는 거, 포원액과 섞어가지고도 가능한 거니까. 냉방 암비경질 암기하고 소독한 물 안경 암기하고. 소독한 물 안경, 그죠? 단점도 엄청 많어. 동파돼. 맞자 손실이 큰 편이야. 신부화제 적응성이 없어. 신부화제. 그래서 침투, 원면화제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잘 못 꺼. 유리화제 아예 못 써. 유류, 전기화재 감전돼. 금속화재, 화재를 키워. 간성가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단점으로 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첨가제를 최대한 넣어보자는 거지. 첨가제 넣었어. 그래서 동파 방지 부동액. 그죠? 그래서 점도를 갖다가 높이는 경우도 있어. 맞자 손실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부착력을 높여가지고 소화력을 높이는 거지. 산불화재 쓸 거야. 침투제, 표면 장력을 낮추는 거야. 23리 기준입니다. 계면활성제를 최소한만큼 딱 넣었더니 표면 장력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침투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 유화제 등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고. 그리고 주수 방법 중에서는 물은 좀 더 다양하지. 봉상, 그 다음에 적상, 무상이 있어. 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좀 특이점이 더 생겼습니까? 생각하는 거지. 질식, 유화 가능합니다. 잘 이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냉각 소화만 가능했습니까? 질식 소화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질식으로 점점 더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BC급이 추가된 거지. BC급.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물분무하고 미분무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잉. 물분무하고 미분무. 그래서 적상은 스프링클러처럼 부채꼴 이렇게. 넘어와서 포소약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지. 첫 번째 이제 팽창비 보고자. 팽창비는 뭡니까? 발포되어 있는 포, 그리고 그 전에 포원액, 전 포수 딱 보는 거지. 그죠? 이 형태에 대한 팽창비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발포 배율 이렇게 부르거든. 발포 배율. 그래서 저발포가 있고 고발포가 있는데 20배 이하면 저발포야. 스타트 지점은 6배, 수성막포 5배거든. 고발포는 80부터 1000배까지거든. 1000배 정도다. 그래서 80, 250, 500인데 이 2종인 250배 이상이 꽤 많이 나왔어. 2번 나왔으니까. 합성계면 활성제 포만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팽창비가 발포 배율이 있다면 화는 시간이 있지. 그 차이점이 오른쪽에 있어. 같은 포인데, 동일한 포인데 합성계면 활성제 포를 하는 게 아니요. 그죠? 그냥 똑같이 뭐 수성마포 같은 것들인데 저발포에서, 그죠? 발포 배율을 3배에서 5배로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배에서 5배가 된다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발포 배율이 크면 하는 시간은 줄어들어. 그죠? 발포 배율이 크면 유동성도 줄어들어. 발포 배율이 컸더니 유동성이 크죠. 커진다. 이거 좀 조심해. 내열성이 줄어들어. 그러면 같은 놈 작은 놈 다시 성질 보자고. 발포 배율의 하는 시간에 유동성의 유, 내열성의 내. 그러면 내화는 같은 놈으로, 그리고 유발은 같은 놈으로. 유발은 크고 내화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포약제 성질은 내열성이 제일 중요해. 먼저 내열성, 내화성, 그리고 기름에 섞이는 정도는 내유성이 중요해. 기름에 안 섞이면 표면화 주입 방식도 가능해. 그죠? 그 유동성이 빨라야 되는 거겠지. 그죠? 그 반응 시간을 좀 측정 등등. 그 발포 성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표로 보면 단합불수 이렇게 외웠다. 그죠? 단합불수. 이 중에서 기름들이 양친 또는 단친을 해. 이게 모든 포는 물과 친해. 기름까지 친하면 양친, 기름하고 안 친해 그럼 단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물하고 친하니까 친수 이렇게. 기름과 또 친하면 친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메모를 하면 양친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 양친은 기본은 친수지. 친수. 그 다음에 친유도 있는 거야. 친유란 말은 내유의 반대말이거든. 내유. 이해하겠지요?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래서 묶어서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내유성을 가지게 된다. 단친. 그러면 표면화 주입 방식에 대해서 그렇더라. 이해해 놓으세요. 단합불수 특징들 다시 한번 쭉 보고 합성계면 활성제포만
저발포, 고발포 둘 다 썼고 수성마포가 원래 시험에 보면 가장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니까. 얘네들 합성 계면 활성제포를 좀 더 주원료를 해서 넣었어. 불 속에 계면 활성제를 조금 넣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불리는 이름을 라이트 워터. 그죠? 가벼운 물이라고 불리는 거지. 내유성, 유동성, 내열성만 떨어지지. 나머지 다 높아. 그리고 포 안정성이 높아서 다른 분말이나 약재를 섞었는데도 효과가 훨씬 더 좋아졌어. 그다음 보라단백포는 단백포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죠?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 내유성도 좋고 기름 오염도 좋고 저장성도 우수해. 그죠? 그럼 뭐만 떨어져? 가격만 떨어져. 겁나 비싸대. 그다음에 알코올포는 비누화 현상일수록 소화 능력은 뛰어나진다. 됐고. 이산화탄소는 요렇게가 24년도 기출이었어. 무색무취, 비전도지. 비전도가 전기 안 통한다. 전기 안 통한다. 전도는 전기 통한다. 감전된다. 이렇게. 그죠? 정전기는 비전도에 생기고 그리고 도전성 물질을 연결시키면 정전기 예방이 되겠지. 증발 잡념도 큰 편이다. 자체 전기압이 높아서 다른 가번이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읽고. 계산 문제 나올 시점이다. 그지? 잘 이해해서 보고. 오른쪽의 방식도 이해. 실외 최적을 실외 최적을 메타 3생이 있으면 CO2의 최적 분의 CO2의 최적을 하면 그럼 CO2의 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부분이 나왔어. 그러면 답이 나왔는데 답이 29가 나온 거야. 계산을 했었어. 그러면 설계 농도인 걸로 34를 답을 체크해야 됩니까? 하면 쌤은 좀 회의적이야. 왜? 그러니까 이 설계 농도를 1.2를 무조건 적용시킨다는 언급이 없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시켜서 배워.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그렇게 내면 틀릴 가능성이 많이 나죠. 충돌이 날 생각하면서. 그러면 소송해야 되지. 아니 여기에 설계 농도로 한다는 말이 있냐? 안전율을 적용시킨다는 개념이 있냐? 안전율이라는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냐? 뭐 등등을 계속 따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는 안전율을 적용시켜. 해봤더니 그 뭐 기준에 의거해서 넣어라. 이렇게 되면 안전율이 적용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 기준. 이때 기준이라고 하는 건 계산에 의해서는 안전율 적용이 없는데 우리 뭐 화재안전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더라. 그래서 적용시키는 수치는 최저가 34%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것 24년도 기출입니다. 그렇죠? 오류연물에 못 써. 오류연물에 왜 못 씁니까? 하면 얘네들은 산소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형태지. 스스로 반응했었을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그대로 써버리면 돼. 그러니까 외부 질식이 불가능하지.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경우에는 삼류위험물, 자기 반응성 활성금속에 대한 부분들이거든. 얘네들은 그냥 그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를 먹어. 산소를 분해시켜가지고. 그걸 먹는 거지. 그래서 위험해서 못 써. 6번에 나와 있는 형태가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다. 그지?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외우고 가야 돼. 이제. 어렵다. 걱정이지. 화학식을 암기하고 갑시다. 그죠? 달을 보기에는 좀 더 힘든데 밑에 있는 얘네 지금 불활성 기체는 다 알고 있고 위쪽에 있는 몇몇 가지는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 저 보고가 어렵다. 그죠? 쌤이 가급적이면 먼저 암기를 안 시키려 했는데 보고 가는 게 좋지. 기본적인 조건, 소독한 물안경 형태는 똑같다. 그리고 첫 번째는 나오는 것들은 독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노아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로아엘이라는 용어가 나와. 노는 뭡니까? 영향이 없는 최대치. 그죠? 방사했는데 사람이 안 죽어. 괜찮아. 근데 로는 뭡니까? 로는 위험해지는 최저치야.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다쳐. 아파. 이런 거. 환경영향성 3가지. ODP, GWP, ALT. 그 다음에 요거 적혀져 있는 문구가 HCFC가 있고 HFC가 있고 CFC가 있어. 그거 뭘 뜻하는 거냐. 그렇죠? 요거 비교가 시험에 나왔어. 아래쪽에. 할로젠 화합물의 특징에 대한 정의. 그죠? 이 중에서 유기화합물은 대표적인 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다. 그지? 그래서 그 형태의 구조를 닮았어. 구조. 그러니까 탄소가 베이스가 되고 탄소가 다리가 4개가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수치에서 구조를 분리하는 거지. 야, 너 대신에 네가 들어가. 너 대신에 네가 들어가. 그래서 요 지금 3개를 없애고 여기다가 불소를 넣어봤어. 불소를 결합시킨 거지. 이렇게. 결합시켰더니 획기적인 소화제가 된 거지. 그게 뭡니까? HFC 23이 된 거야. 그런 개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명명법 보고 가세요. 명명법은 원래 명명법이 표기되어 있는 형태는 이하고 똑같아. 왼쪽에. 탄소수는 빼기 1, 수소수는 플러스 1인데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써. 탄소수에 더해지고 수소수는 빼라.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요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HFC 125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125라는 물질은 125가 탄소수, 수소수, 불소수거든. 그렇죠? 플로린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탄소는 뭐 더해놓고 C는 둘, 수소는 줄이고 하나, 그리고 플로린 그대로 써.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EI죠. 되겠지? 그렇게 보고 나머지도 한번 보고 가세요. 이 정도는 암기하고 가는 것들도 괜찮아. 넘어갈게요. 할론에 대한 저장이다, 그죠? 메테인, 에테인과 물리적 구조가 동일해. 성질은 아니다.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면 가연물이지. 24년 기출입니다. 나머지는 쭉 읽고 증기압 여부 확인하고, 그죠? 외부에서 기본적으로 가번이 필요 있냐 없냐 따지는 거. 반응성은 앞쪽에서 했다 연소해서 반응성은 불소가 제일 크고 소화 성능은 아이오딘이 제일 크고 두 가지 비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약제 비교 24년 기출이었네요. 24년 기출됐지만 전원 정답 처리돼가지고 아쉬운. 그래서 요 세 놈을 수정했어. 오른쪽에 세 놈. 그래서 원래 숫자로 넣었더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할론이 2402가 제일 독성이 커. 139의 독성 제일 작고 소화력은 제일 커. 정말 여기까지만 보면 최고지. 근데 환경 영양성 측면에서는 그죠? 대소중이야. 요것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 그죠? 오존층 파괴 지수가 1301이 12 가장 크고 2402가 6, 11, 3. 이렇게. 그리고 환경 영양성은 세 가지. 온난화 지수, 오존층 파괴 지수, 온난화 지수, ALT, 대기 잔존 연수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셋 다 제일 작을수록 좋아. 사용 제한 법적 기준이니까 읽고 가고. 분말입니다. 분말 예상 문제죠. 둘. 그래서 이러한 다채로운 효과가 있더라. 그죠? 시험 문제상에 방사열 대신에 복사열의 차단 효과도 있어. 복사열, 그 입자들이 복사열의 파장대를 막아서 반응해서 되더라. 그 조건들이 있어. 그죠? 고화되지 않아야 돼. 안 굳어야 되는 거지. 굳지 않게. 그리고 습기를 먹으면 굳거든. 진강 시험으로 테스트해보고 겉보기 비중은 클수록 좋아. 0.82 이상 되는 것들이 좋다는 거지. 겉보기 비중이 크다는 말은 뭡니까? 하면 동일한 용기의 부피에서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기 사이즈 대비했을 때 밀리리터당 몇 그램을 저장할 수 있느냐는 게 0.82 이상으로 해라. 그렇게 되려면 입자가 불균일할수록 좋은 거지. 특징들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비누와 그리고 넉다운, CDC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살짝 보면 소화력은 나트륨이 커요? 칼륨이 커. 앞에 쪽에서 했지만 반응성 같은 경우에 그죠? 일쪽은 반응성과 그리고 소화력이 동일합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기가 높아질수록 더 반응 잘하고 불 잘 끄는 거지.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 동일하고 요거에 대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합시다. 그렇죠? 온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온도하고 이 온도가 교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좀 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메탄인산. 그렇죠? 그리고 올소인산이 탈수탄화, 메탄인산의 방진인데 약 300도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색상 시험에 나왔었고 주 성분 시험에 나오고 특징들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핵심 사항이 이제 분말은 BC급 부촉매 효과가 주대적으로 이루고 C급 전기의 전도성이 없으니까 불 끄는 거 내가 이해했어. 그런데 좀 특이점이 있지. 뭐 일종 분말은 K급. K급은 비누와 반응 때문에 그래. K급은. 그 다음에 3종의 A급. 이유는 뭡니까? 하면 탈수탄화 때문에. 탈수탄화 방진. 요 때문이지. 구별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질문하더라고. 4종 분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촉매 효과가 BC급이니까 있는데 B급을 불 끌 때는 부촉매가 왔다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원소, 어떤 물질 때문입니까? 암모늄입니까? 칼륨입니까? 그랬는데 그 칼륨이 주된 거긴 하지. 그죠? 그렇지만 그 소방학교 교재에 요까지 나왔을 거지.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없다 이러면 쌤이 같이 소송할 수밖에 없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드물거든 솔직히. 색상도 보고 가세요. 백담 홍해 됐지. 여기까지 해서 약재
화이팅이다. 한 문제에서 요까지는 약제까지 다 했으니까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다 준비합시다.